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할인해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뭐 2억, 3억 이런 차들을 할인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랜저 정도 가격대인 차를 이렇게 깎아준다면요? 그럼 이제 5천만원대인 차를 3천만원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대박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차는 뭐 원래부터 그랬고요. 이제는 인지도가 있는 다른 브랜드까지 이런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폭탄 할인을 선언했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하는 건 지프입니다. 지난 2월에도 체로키를 최대 2100만원까지 할인해줘서 3990만원까지 실금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하더니 이번 달에도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모델별로 보니까 레니게이드는 500에서 700만원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랜드 체로키는 800만원대, 랭글러는 모델에 따라서 200에서 800만원대, 글래디에이터는 400만원대, 그랜드 체로키 L은 무려 1000만원대까지 할인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지프가 진짜 소리 소문 없이 가격을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지난 7개월 동안 지프 가격 변동 현황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체로키는 650만원, 그랜드 체로키 L은 800만원, 랭글러는 많게는 1000만원 넘게 오른 모델도 있습니다. 기간을 좀 더 늘려보면 2018년 이후 5년 동안 2천만원이 넘게 인상됐다고 하고요. 야, 이게 무슨 전기차도 아니고 미국 브랜드라고 테슬라를 따라가려 하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죠. 7개월 동안 랭글러 같은 차들은 풀체인지가 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새로운 모델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선 넘은 거죠. 가격 인상폭은 테슬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오른 가격을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보면 벤츠는 가볍게 씹어 먹을 정도의 가격이니까 판매량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냐 이겁니다. 지프가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많이 쳐줘봐야 준프리미엄 정도인데 가격은 벤츠 BM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건지 올해 들어 유독 할인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2월에는 2천만원 넘는 할인도 있었고 이번 달에도 1000만원이 넘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판매량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변화폭이 좀 애매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기록된 걸 보면 수입차 브랜드 중 12위밖에 안 되고요. 이건 한창 철설이 나오고 있는 랜드로버보다도 안 팔린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벤츠랑 BM은 2만 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좀 주춤하다는 아우디도 7000대 이상, 볼보는 5000대 이상, 렉서스도 4000대를 넘기고 있는 걸 보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할인한다는 소식 때문에 판매량의 변화가 있긴 했을까요? 있긴 있었는데 약간 해석이 필요합니다. 1월에 244대였던 판매량이 가장 파격적인 할인이 있었던 2월에 599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3월에 다시 274대로 확 떨어지고 4월에는 200대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2천만원이 넘는 할인이라는 걸로 관심을 끌어야 그나마 600대 정도 팔린다는 거고요. 결국 소비자들은 2천만원 정도를 뺀 가격을 지프의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00만원 넘게 깎아준다고 하는데도 판매량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작은 단위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차라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미국차 스스로 몰락한 것보다는 시장을 뺏긴 게 먼저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차가 최고일 때가 있었습니다. 코드 20M이라던가 그 이후에는 세이블, 그라나다 이런 차들이 부의 상징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이후로 토요타랑 렉서스한테 수입차 판매량을 뺏기더니 벤츠랑 BM 판매량까지 확 올라버리면서 수입차 하면 벤비아가 된 거죠. 미국 차도 이 전환기에 마냥 프리미엄 전략만 고집하지 않고 빠르게 대중적인 노선으로 갈아탔으면 아마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포드랑 쉐보레라고 보거든요. 포드는 계속해서 완전한 수입차였습니다. 그런데 쉐보레는 어떤가요? 대우차가 넘어가면서 쉐보레로 편입됐고 그래서 쉐보레를 시보레라고 부르는 세대는 여전히 국산차로 인식하기도 하고 지금도 국산차 판매량으로 통계가 잡히죠. 쉐보레는 의외로 적절한 시기에 대중 브랜드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고 나머지 미국 차들은 이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보레를 제외한 다른 미국 차들 판매량이 안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망이 어두웠을 뿐 아니라 다른 수입차들에 비해서 상품성 개선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만 봐도 마찬가지죠. 사실 캐딜락이나 링컨 같은 차들이 가격만 보면 프리미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벤츠랑 BM보다 저렴하면서 제네시스랑 가격이 비슷한 수준인 차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인데 이 틈새 시장이 아예 픽업 트럭 시장처럼 동떨어져 있으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으면 곤란한 상황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랑 벤츠, BM 사이에 캐딜락이 딱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캐딜락에서 좀만 보태면 벤츠나 BM인데
가격 차이가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많아봐야 몇백만원 선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내고 차라리 벤츠나 BM으로 가지 캐딜락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가 몇이나 될까 이거죠. 만약 캐딜락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으려면 두 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가치,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들이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브랜드 가치가 벤츠나 BM보다 높으면 캐딜락을 선택하겠죠. 이게 아니라면 가격 대비 만듦새가 좋거나 편하거나 럭셔리하거나 이러면 캐딜락을 선택할 텐데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 중에선 캐딜락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캐딜락 중에서 에스컬레이드가 그나마 잘 팔리는 이유는 뭐다? 얘도 결국 차별화가 무기인 거죠.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에 V8 엔진까지 넣은 차가 거의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팔리고 있는 CT6라던가 판매는 되고 있지만 성적은 저조한 XT5, XT4 이 정도 급은 이제 차라리 제네시스로 가거나 아니면 독일 브랜드로 가거나 이렇게 대안이 될 만한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프도 지금 같은 판매량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프를 누가 벤츠 가격을 주고 사겠어요? 진짜 정통형 SUV 아니면 살 차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니아층이 아니라면 수많은 걸 포기하고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른 차를 선택한다? 이건 진짜 용기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프를 비롯한 미국 브랜드들이 할인을 1,000만원, 2,000만원 해줘도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괘씸하다는 느낌도 들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일단 1,000만원, 2,000만원 할인 이런 숫자가 수입차 시장에선 너무 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미 독일차도 이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BM, 그 중에서도 주력 모델인 X5나 X6 같은 차들을 많게는 1,800만원대까지 깎아주고 M모델 중에서는 2,800만원대 할인을 제공해주는 차도 있다고 합니다. 지프랑 비슷한 가격대로 넘어가 봐도 5시리즈나 6시리즈 이런 차들이 이미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대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차 시장에선 이런 할인이 너무 흔하니까 지프가 2,000만원을 깎아준다 해도 크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할인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랑 아우디가 한창 잘 나갈 때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대중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아우디 폭스바겐이 잠깐 몰락한 사이에 BM이 프로모션 전략을 제대로 낚아챘거든요. 이렇게 가장 잘 팔리는 차들이 적극적으로 할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잘 팔리지도 않던 미국 차가 2,000만원을 깎아준다 한들 갑자기 판매량이 확 오르길 바라는 것도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랜드 체로키 사면 레네게이드 한 대를 준다 하면 모를까 그전엔 상위권 진입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소비자들도 학습이 충분히 된 상태란 거죠. 예전에는 가격을 올릴 대로 올려놓고 할인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올랐다는 걸 모르거나 아예 망각해서 할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소비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할인을 약간 비정상적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BM처럼 할인을 원래부터 많이 하던 브랜드가 아닌 이상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고요. 갑자기 왜 이런 할인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할인해준다고 하면서 선심 쓰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생겼다는 거죠. 지프도 그간 착한 가격하고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7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 올린 건 전기차도 아니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인상폭이긴 합니다. 이러니까 할인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할인도 아니고 다시 제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전략이 왜 나오게 됐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프도 한국 자동차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겠죠. 그랜저랑 코나 같은 차들 때문에 현대차가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이미지가 심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트랙스 같은 차들이 반응이 폭발적이잖아요. 이러니까 가격 전략으로 반전을 노려보자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프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 싶네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서 할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고 이건 다른 제조사들도 피해야 할 전략 같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